2023년 3월 3일 금요일 아침은 돈가스 김밥을 먹고 우편을 보낼 일이 있어서 출력을 하기 위해 선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오늘 아침 수정을 거친 서류를 출력하였다. 편지 봉투에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서 월요일에는 우체국에 가서 붙이려고 한다. 여기에서 일이 좀 들어온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보내어야 한다. 점심은 돼지갈비찌개를 먹었다. 저녁은 삼겹살을 먹었다. 제발 내일은 설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점심에는 너무 좋다. 화장실은 살짝 안 좋았다. 언제까지 안 좋을런지. 아참, 오늘은 오전에 소독하시는 분이 왔다. 사실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화장실이 급해서 들렀다가 소독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다행히 소독할 수 있었다. 이참에 소독한다는 핑계로 살짝 청소도 하였다. 최근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SNL 코리아에서는 주형영이 선보이는 기자를 시작으로 하여 맑은 눈의 광인의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아영까지 다양한 캐릭터로 재미난 웃음을 주고 있다. 주형영의 캐릭터는 주기자라고 하여 사회초년생 인턴 기자를 표현하였다. 주기자라는 캐릭터는 대학생 발표를 할 때, 취준생이 처음 면접을 볼 때, 혹은 회사 신입사원이 처음 PT 할 때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가 남긴 유행어는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 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그녀의 인기가 높아 패러디하는 유명 유튜브도 많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맑은 눈의 광인인 김하영 배우가 새로운 대세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며 그녀는 프로그램에서 맑은 눈으로 해맑게 웃으면서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편리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직장인 역할을 맡고 있다. 주형령에게 기사함에서 밀리지 않으며 업무 시간에 에어팟 꼽기 등의 다채로운 기행들을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요즘 최근 회사에 있는 신입 및 기존 직원들은 예전에 내가 알고 지냈던 직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었던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의 신입 시절을 보내었던 회사에서 직원이 들어오기까지 무척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내가 입사를 하고 1년 뒤에 터진 국제 외환 위기로 인해 직원은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대리로 진급하고 나서야 직원이 들어오게 되었다. 참 오랫동안 복사, 출력, 납품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도맡아서 처리하였다. 다행히 같은 동기라도 있었으니 견딜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대리로 승진하고 직원이 총 3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일단 직원을 이름 대신 번호 순으로 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번호로 정해서 미안하다. 먼저 1번. 이 직원은 사실 낙하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잘된 직원이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라이선스를 취득했어. 지금은 40대 후반인데 이사라는 직책으로 한 부서의 장이 되어 있다. 이 직원은 처음 올 때 컴퓨터도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대해 무리한이었다. 나는 그나마 컴퓨터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습득 후에 입사를 하였지만 그 직원은 아무것도 습득하지 않고 입사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입사 후에는 참 열심히 업무를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다음은 2번 직원이다.
이 직원은 나의 대학 후배였다. 그 직원은 나의 바로 직속 후배는 아니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우직한 분위기가 있는 직원이었다. 그렇다고 몸집이 크다는 것은 아니다. 평범하게 생겼지만 나름대로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는 직원이었다. 제가 1번과 2번 직원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이 두 직원만이 처음 입사하는 직장에서 계속 남아있는 직원이다. 한 명은 기존 부서에서 부장으로 근무 중이며 한 명은 라이선스를 취득 후 다른 부서에서 이사로 근무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직원. 사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뭐라고 할까? 서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직원이었다. 그때 2000년도 초반에 직원에게 눈치를 봐야 한다면 어떠하겠느냐? 그런 직원이었다. 그렇다고 그 직원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싫다.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나는 일을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여러 가지 일을 주면 이것은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말을 하는 등 일을 처리하는데 말이 많은 직원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서울에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사실 좀 많이 길다. 역시나 서울에 있는 직원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긴 달랐다.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이 이제까지 내가 본 직원들하고는 다르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어떤 것에 대해 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무척이나 강하여서 좋았다.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 보고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있었다. 그런데 의욕만 너무 앞서고 기본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다. 기본을 모르고 의욕만 강하니 도끼를 들 힘도 없는데 나무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 기본이 되는 지식을 익히고 이해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하는데 기초도 없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초부터 배우라고 하였지만 회사가 1년도 채 있지 않아서 공중분해가 되어서 모두 퇴사를 하게 되었다. 최근까지는 그때 당시 업무를 협조받았던 회사에 입사하여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2017년도인가 그 전인가 그 직원도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입사를 한 직원이었다. 체격이 무척 좋은 직원이었다. 키가 대충 180은 넘었을 것이다. 그 회사는 원래 야근이 없었지만 야근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직하게 야근을 했었다. 내가 입사했을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 결혼도 했었다. 내가 늦게 입사를 했지만 나에게 많은 배려를 해준 직원이었다. 그 직원은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딱 하나 있다면 학부 시절에 취득한 라이선스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전혀 다른 종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3년 동안 자신의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는 후회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있느냐? 아마도 그 직원의 성격이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회사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직원일 것이다. 내가 퇴사할 때에는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계속 하였지만 그도 1년 정도가 지나 회사가 외곽지대로 이동한다고 하여 퇴사를 했다고 한다. 퇴직금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1년 뒤에 자신의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했다고 하였다. 참 잘된 일이었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 이런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도 있다. 딱 2명이 더 있지만 그 2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그 둘은 사실은 레전드다, 레전드. 이제 자율 시간이다. 10시다. 내일 다시 보자.